안녕하십니까. 창의적 금융주치 김기덕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오마의 현인 워렌 버핏 투자 규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브라스카주의 오마하에 보면 워렌 버핏이라는 세계 최고의 부자가 있는 것이죠. 그러나 그 부자라 하더라도 존경받는 부자인 것이죠.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. 눈에 뻔히 보는 것을 알면서도 이해하지 못한다면 부자가 될 수 없다라고 보고 있죠. 그래서 그의 어린 시절과 투자 동향, 그리고 투자 원칙, 그리고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눈에 뻔히 보이는데 이해할 수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? 물론 태어났을 때 은수저를 물고서 부자였다면 그 태어난 사람이 부자가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죠. 그러나 일반인과 평소에 똑같은 사람이면서 오늘날 세계의 최고의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사람이 보는 눈이 달랐다고 보여주고 있습니다. 워렌 버핏은 이렇게 얘기합니다. 사람들이 어째서 자기 눈앞에 뻔히 보이는 사실을 보지 못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합니다. 물론 부자가 아닌 사람 입장에서는 부자가 됐으니까 그런 얘기가 할 수 있겠지.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. 그러나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의 생각과 그의 투자 철학을 통해서 우리도 건강한 부자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. 워렌 버핏이 2008년도에 10월 기준으로 봤을 때 약 580억 달러의 세계 1위로 유지되고 있습니다. 이 580억 달러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되느냐? 거의 한 60조 이상이 되겠죠. 근데 우리나라 전체 총 자산을 따져도 한 60조에 70조에 불과하다고 합니다. 그리고 우리나라 예산이래 봐야 350조죠. 그리고 서울시 예산은 불과 한 23조. 그 이건희 회장에 비하면 7배가 많은 그러한 액수가 되다 보면 얼마나 큰 부자인지 알 수가 있는 것이죠. 그래서 이 사람은 돈만 많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친구였던 빌 게이츠의 자기 자신의 85%를 맡김으로써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많은 부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죠. 부자는 돈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이 부자가 아니라 다 기부할 수 있는, 많이 하는 사람이 진짜 부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부자들이 더욱더 재산을 많이 내야 된다. 그리고 증여세와 그리고 부유세를 증설해야 된다.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자신이 부자이면서도 부자이지 않은 생활을 할 수 있는 이 워렌 버핏은 어린 시절은 어떠했을까요? 이 사람은 그냥 평범한 가정에 태어났죠. 1930년도에 네브라스카주의 조그만 도시 오마하에서 사업가인 아버지 중에서 셋째 중 둘째로 태어났습니다. 그는 그 많은 돈을 갖고 있으면서 오마하에 아직도 벽돌집 조그만 집을 가지고 있죠. 한 40년을 유지한다고 합니다. 자동차도 역시 20, 30년 됐던 차를 유지한답니다. 점심도 비쌀 때 비싸게 먹지만 그러나 보통 코카콜라를 마시고, 물론 코카콜라는 자기가 투자한 회사이기 때문에 햄버거로 마신다고 합니다.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투자를 했느냐? 처음부터 학교에 비해서 투자 공부를 한 것이 아니라 어린 시절에 아버지 회사에 투자를 해서 직접 투자의 시험을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. 이것은 결국 우리가 어렸을 때 어떤 투자 마인드를 갖고 어떻게 시작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의 투자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되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만 2006년도에 5월달에 세계적인 이 3대 금속 절삭 공구인 그룹 중 하나인 IMC 그룹의 지분을 80%를 사고 있죠. 이 사람의 투자는 대단히 간단합니다. 그 기업이 될 만한 가치에 바로 직접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죠. 그렇다고 해서 아무 기업에나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 투자에 하고 있는 것이죠.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많이 이왕 투자했죠. 2007년도에는 우리나라에 와서 그 대구텍이라는 회사를 방문해서 투자를 했죠. 그리고 2009년도에는 미국의 철도회사, 그리고 여러 산업 투자에다가 투자를 하고 있죠. 그가 가지고 있는 투자 종목들은 다 뻔히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. 이 공시도 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 그 사람이 투자했던 것들을 알고 있는데 우리는 왜 부자가 되지 못하느냐. 그것이 참 문제가 되고 있죠. 결국 그래서 우리가 알기로는 어느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 투자를 어떻게 제대로 할 수 있느냐. 그것이 큰 차이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. 이제 그의 투자 원칙을 꼼꼼히 살펴봐야 할 시간인 것 같습니다. 첫째, 전문가가 되지 말라고 합니다.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. 이 세상에는 어마어마한 대가들이 많이 있습니다.
우리가 주식시장에서 많은 사람들 투자 세계에서 보게 되면 그 상품에 대해서는 자기가 최고라고 전문가라고 얘기합니다. 그러나 위기가 있을 때 뻥뻥 넘어지는 경우가 많으시죠. 결국 전문가라고 스스로 자기를 가치를 너무 높여서 현혹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. 그리고 미래 가치에 주목하는 것이죠. 현재 눈에 보이는 것만 보게 되면 누구도 할 수 없는 것이죠. 그래서 배당 투자를 올바로 할 수 있고 올바른 의미를 알 수 있는 것이죠. 우리가